불과 3에서 4년 전 대한민국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백화점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좀비 영화처럼 달려가는 광경. 네, 바로 오픈런입니다. 그때 우리가 쫓던 건 단순히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샤테크라는 이름의 금광이었죠. 오늘 사면 내일 가격이 오른다. 되팔면 앉은 자리에서 수십만 원을 번다. 당시 샤넬백은 가방이 아니라 수익률 20%가 보장되는 안전자산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뜨거웠던 금광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폭탄 돌리기와 같았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유지되던 시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폭탄이 마지막 사람의 손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명품이 덜 팔린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럭셔리라는 이름의 종교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사실 명품 가격 오르는 거야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은 인상이 아니라 거의 폭주에 가까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명품계의 큰형님, 샤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샤넬의 상징이자 모든 여성의 로망이라 불리는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 사이즈를 예로 들어보죠. 2010년 가격이 46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비싸긴 했지만 직장인들이 몇 달 월급 모으거나 예물로 준비하기에 그래, 인생에 한 번인데 하고 도전해 볼 만한 수준이었죠. 2020년 10년이 흘러 840만 원대가 됩니다. 꽤 올랐지만 진짜 광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현재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가방의 가격은 1,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동안 완만하게 오르던 가격이 최근 4에서 5년 사이에 갑자기 수직 상승해서 2배가 된 겁니다. 이제 샤넬백을 메고 다닌다는 건 어깨에 가방을 메는 게 아니라 굴러다니는 아반떼 한 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안 오르는 게 어딨냐. 짜장면 값도 오르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명품이라고 가만히 있겠냐라고요. 맞습니다. 물가는 오르죠.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명품의 가격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열차를 탄 게 아니라 혼자서 로켓을 타고 성층권을 뚫어버렸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1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밥 사 먹고 옷 사 입는 비용이 완만하게 오를 때 샤넬의 클래식백은 연평균 15%에서 20%씩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거북이라면 명품 가격은 치타였던 셈이죠. 결국 이건 단순히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럴싸한 핑계 뒤에 숨어서 소비자의 열망에 과도한 통행료를 매긴 겁니다. 특히 가장 잔인했던 시기는 코로나19 보복 소비가 극에 달했던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입니다. 샤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2년 동안 무려 7번의 가격 인상을 단행합니다. 거의 3개월마다 가격표를 갈아치운 거죠. 이건 거의 시가 수준이었습니다. 횟집에 가서 시가라고 적힌 생선을 먹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가격표가 바뀌어 있었던 거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안 사면 내일은 100만 원 더 비싸다는 공포 섞인 유행어가 돌았습니다. 샤넬은 이 공포를 철저히 마케팅으로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면 설수록 가격표를 더 높이 올렸고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필사적으로 줄을 섰습니다. 브랜드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여 완승을 거둔 셈이죠. 이런 현상은 샤넬만의 독주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업계 전체가 가담한 일종의 가격 눈치 게임이었죠. 선두주자인 샤넬이 총대를 메고 가격을 훅 올리자 다른 브랜드들도 대기했다는 듯 인상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디올의 대표 모델인 레이디 디올 미디엄은 2015년 450만 원대에서 현재 895만 원으로 약 10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루이비통도 대중적인 접근성을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1년에 2~3번씩 상시로 가격을 올리며 고가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가격을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밀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오를 때마다 미리 사두길 잘했다며 만족하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방 하나에 1,500만 원, 1,700만 원. 이제는 웬만한 중산층도 선뜻 지갑을 열 수 없는 심리적 저항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겁니다.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쌓아올린 고가격 정책이 역설적으로 잠재적 고객들의 진입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가격이 이만큼 폭등했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만한 가치를 기대합니다.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영혼을 갈아 넣었겠지. 희귀한 최고급 가죽을 엄선해서 썼겠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2024년 여름 전 세계 럭셔리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판결문 하나가 공개됩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디올의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들을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매장에서 380만 원에 팔리는 디올 가방의 순수 제조 원가가 단돈 8만 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가방이 만들어진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보던 화이트 글로브를 낀 노신사 장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제 공장에서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고용된 불법 체류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기계처럼 가방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기계의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채 위험하게 일했고,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 잠을 자며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냈던 수백만 원의 프리미엄은 장인 정신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노동 착취와 공장형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단지 화려한 브랜드 로고 하나를 박았다는 이유로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한 겁니다. 나머지 수백만 원은 품질 개선이 아니라 화려한 패션쇼와 셀럽들의 광고비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8만 원 사건 이후로 재밌는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짝퉁을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잖아요. 걸리면 숨기기 바빴죠. 그런데 요즘 해외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예 대놓고 듀프를 찾는 게 유행입니다. 듀프는 복제품을 뜻하는 두플리케이션에서 나온 말인데, 명품과 디자인은 거의 똑같지만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틱톡 같은 SNS를 보세요. 수백만 명의 젊은이가 자기가 산 5만 원짜리 짝퉁 가방이 얼마나 샤넬이나 에르메스랑 똑같이 생겼는지 자랑스럽게 인증합니다. 최근 미국 월마트에서 에르메스 버킨백과 디자인이 흡사한 10만 원 미만의 가방이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에르메스랑 품질 차이도 없는데 3천만 원 아꼈다며 환호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명품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가성비 떨어지는 호구 아이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차피 8만 원에 만드는 거 나도 8만 원 주고 짝퉁 사서 들래. 남은 돈으로 여행 갈 거야 라는 논리죠. 이렇게 너도 나도 명품을 들고 또 명품과 똑같이 생긴 듀프 제품들까지 시장에 깔리면서 명품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인 희소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품의 본질은 사실 품질보다 아무나 가질 수 없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브랜드들은 매출을 올리려고 물량을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여기에 짝퉁 기술까지 좋아지고 듀프 문화까지 퍼지니 이제 길거리 어디를 가도 똑같이 생긴 로고들이 넘쳐납니다. 지하철을 타면 3초마다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3초 100이라는 별명, 이건 명품에게는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명품은 원래 에베레스트 정상의 공기 같아야 합니다. 희박해서 귀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명품 브랜드들은 그 공기를 캔에 담아 편의점에서 대량으로 팔기 시작한 셈입니다. 공기가 흔해지면 아무도 돈을 내고 사지 않듯 길거리에 널린 로고들을 보며 소비자들은 더 이상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내가 1,700만 원을 주고 산 샤넬백이 옆자리 사람의 5만 원짜리 듀프백과 겉보기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순간 명품이 가졌던 그 화려한 마법은 풀려버리고 마는 거죠. 자, 가격은 미친 듯이 올랐고 원가는 8만 원인 게 들통났으며 길거리엔 짝퉁과 듀프가 넘쳐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진짜 부자들, 이른바 올드머니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물건을 드는 건 내 품격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명품 마케팅에 낚인 호구처럼 보이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콰이어트 럭셔리, 조용한 사치입니다. 얼핏 보면 유니클로 기본 티셔츠 같은데 만져보면 캐시미어 한 벌에 500만 원인 브랜드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소재의 질감으로 소통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1,7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사기 위해 텐트를 치는 모습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품의 노예가 된 안쓰러운 풍경일 뿐이죠. 명품이 대중화되는 순간 진짜 부자들은 그곳을 떠나 더 높은 성벽을 쌓는다는 경제 법칙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이제 명품 로고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나 무리해서 샀어라고 외치는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명품 브랜드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명품의 성벽을 떠난 건 이런 올드머니 부자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벽 아래에서 입성만을 꿈꾸던 평범한 대중들도 이제는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도 촌스럽다고 안 드는 저 가방을 내 피 같은 돈 1,700만 원이나 주고 살 가치가 있나?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죠. 여기서 요즘 소비자들의 아주 무서운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명품을 단순히 패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명품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신분증이었다면 이제 똑똑해진 대중에게 명품은 자산 관리 못하는 사람의 증표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사는 순간 그 가방은 매장을 나오는 그 찰나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닦고 모셔둬도 리셀 시장이 무너진 지금은 결국 중고일 뿐이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1,700만 원으로 샤넬백을 살까? 아니면 차라리 그 돈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살까?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서 묻어둘까? 실제로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이런 글들이 쏟아집니다. 샤넬백 살 돈으로 테슬라 주식 샀더니 가방 10개 살 돈이 됐다. 명품관 줄 서는 시간에 차라리 차트 공부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찾겠다. 결국 부자들은 촌스러워진 로고가 싫어서 떠났고 대중은 가방보다 주식이 더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떠난 겁니다. 양쪽에서 손님이 다 빠져나가니 명품 제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1,700만 원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보다 스마트폰 앱에 찍힌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럭셔리해 보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명품의 몰락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명품 시장은 소비자가 무지할 때 가장 번창했습니다. 브랜드가 이건 귀한 거야 라고 하면 믿어야 했고 가격을 올리면 오, 더 귀해지겠네? 하고 달려갔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그들이 부리는 마술에 홀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비자는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원가를 꿰뚫어보고 듀프로 비웃으며 명품 살 돈으로 차라리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인이 되려 하는 시대입니다. 이미 소비자는 마술사의 트릭을 알아버린 관객과 같습니다. 무대 밑에서 비둘기를 어떻게 숨겼는지 다 봤는데 마술사가 다시 모자를 흔든다고 박수를 쳐줄 리가 없죠. 명품 업계가 다시 과거와 같은 광기 어린 호황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구매자가 똑똑해진 만큼 명품 브랜드들이 다시 우리 지갑을 열게 하려면 이제 가격표 장난질이 아니라 대중이 납득할 만한 진짜 가치를 가져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대량 생산의 달콤한 맛과 폭리라는 마약에 취해버린 그들이 다시 고통스러운 장인 정신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브랜드 이름표보다 내 자산의 수익률을 먼저 보게 된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다시 열게 할 명품이 과연 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세상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